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D-1 여러분과 함께 더 재미있는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국민의힘의 김혜원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꽤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선거 유세 현장을 좀 다니고 하다 그렇군요. 보니까 네. 예, 좀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네. 그만큼 드릴 말씀도 참 많은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어떤 좋은 소식들 가져왔습니까? 네, 우선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 평택 지역 그리고 또 이제 북갑 지역에 대해서 많이들 네, 궁금해하시는데요. 그렇죠. 특히 북갑은 깜깜이 기간 이전에 이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에게 좀 불리하게 나왔다. 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수치를 과연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인가? 네, 사실 저도 조금 아까 그 얘기를 조금은 드렸는데, 네. 이제 한동훈 후보로 약간 과표집된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 좀 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좀 그 팩트나 소식이 있는지. 네, 우선 첫 번째로 직접 가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 깜깜이 기간 중에 제가 북갑을 갔을 때 네. 아침부터 저녁 늦게 해질 때까지 거의 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 현장에서 보면은 저 역시도 출마를 했을 때 딱 지지율 30%에서 시작해서 네, 지난 24년도 22대 총선 때 오산에서 출마하셨었죠? 네, 근데 네. 제가 처음 캠페인 시작할 때가 선거운동 시작할 때 딱 30%였습니다. 하지만 40% 넘게 이제 받았고, 네. 그래서 여론이 이제 뭐 유세차를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현장을 걸어가면서 지지하시는 분들 혹은 시민분들하고 악수하거나 하면은 그 느낌을 압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10%대가 나오는 그런 지지율은 저는 우리가 뭐 뚜껑 열어봐야 안다고 하지만 이미 저는 아니다라고 거의 판단을 내렸고, 네. 또 이것은 사실 좀 기술적인 측면도 있는 것인데, 네. 이 여론조사 응답을 유도하는 그런 전화들이 많이 오잖아요. 뭐 070 번호도 있고. 근데 이 응답자의 번호 중에요. 알뜰폰 가입자는 절대 노출이 안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네. 폰이 예를 들어서 뭐 3대 통신사가 아닌 알뜰폰으로 개통을 한 폰이다 네. 라고 하면은 평생 여론조사 전화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이 게 북갑, 있군요. 네, 그래서 북갑 지역에 좀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론조사 전화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으시다. 네.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의 어떤 표집이 덜 되었을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도 네.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 지역에 지금 사전 투표율이 예년도보다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후보를 강력히 지지하겠다라고 했던 그 여론조사, 뭐 한동훈 후보가 뭐 40 가까이 나오고 했던 그 여론조사에 보면은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보수 지지자다라고 했던 분들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특히 꼭 투표하겠다가 거의 90%에 육박했던 걸로 저는 네. 기억을 하는데, 네네. 근데 실제로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표집 자체가 좀 과도하게 잡힌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그렇게 해석할 수 증거로도 있겠군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투표까지 하고 이 북갑 지역은 아마 지난 총선에서 부산이 원래 4-5곳 정도는 민주당에게 우세하다라고 여론조사가 나왔고, 22대 총선 때 부산에서 특히 낙동강 벨트 왼쪽으로 이쪽 오른쪽이죠. 오른쪽 낙동강 벨트 붙어 있는 부산 북각각의 강서 뭐 이런 쪽으로 이 민주당 후보가 유리하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많이 있었죠. 네, 그런데 실제로 열어보니 한 곳 빼고 부산 국민의힘이 북각 한 곳 빼고 다 이겼습니다. 다 이겼죠. 국민의힘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갑 지역도 분명히 지금 보시고 계셨던 마지막 여론조사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우리가 수치상으로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직접 발로 뛰어본 경험으로도 그러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부산 북갑 그 선거를 유세를 항공사진으로 촬영을 보니까 온통 하얗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예컨대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박민식 후보가 이게 항공 사진을 보면 온통 빨갛거나 파랗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은 하얀색, 노란색, 검정색, 누리끼리 한색 뭐 이런 걸 입고 나오기 때문에 그냥 군데군데 빨간색, 푸른색이 섞여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한동훈 후보의 항공 사진만 유난히 한 90%가 하얘요. 이거 뭐죠? 완전 뭐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데, 그러니까. 현지에 계신 분들, 이제 주민분들께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 외지 사람이다라고 딱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외지 이른바 사람인지, 동원된 사람들이다. 외지 사람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스울말 쓰던데요? 라고 딱 하시더라고요. 스울말 쓰던데요. 그래서 서울 분들이 다 내려왔구나. 아니, 경상도 분이신가? 네, 제가 원래 TK입니다. 원래 TK죠. 그래서 이 사투리를, 경상사투리를 이렇게 맛깔스럽게 쓰시는군요. 네, 그래서 제가 주변 얘기를 더 들어봤더니 좀 취재를 하러 간 것도 있습니다. 선거운동도 했지만. 그 주변 어디에 보면은 그런 관광버스 대절하는 것들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와서 단체로 이렇게 와서 그런 선거운동을 하고 또 휙 하고 떠나가고. 근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지역 경제 봐라. 본인이 와서 벌써 활성화가 됐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막판에 그런 유세를 좀 하던데요. 인터뷰를 하던데 글쎄요. 이렇게 외지 사람들이 갑자기 확 들어와서 주민들 네. 눈살 찌푸리게 하고 운동원들끼리 싸우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분들이 언론에서 오늘 많이 제기된 것처럼 이렇게 조직적 위장 전입이거나 혹은 그냥 정말 나 한 달 살이 하러 왔다라고 하는 분들이 다 떠나고 나면 그 북값에는 무엇이 남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본인이 왔기 때문에 벌써부터 지역 상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는 사실 저는 궤변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 박홍배 선대위 대변인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조직적으로 위장 전입한 의혹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민주당에서 이렇게 논평을 냈죠. 네, 그래서 그 근거로 드는 것이 이 국민의힘 책임당원 비대위라고 하는 그 단체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이 위장 주소를 가지고 이렇게 위장 전입을 하는 그런 전입 신고의 앞 글자만 뭐 지읒, 이응, 시읒, 기역이라는 거를 그렇게 약칭처럼 쓰면서 전입 신고에 지읒, 이응, 시읒, 네. 기역. 네, 그런 걸 쓰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중에 전화 오면 뭐라고 해야 하나요? 라고 할 때 이 대응 방법 그냥 한 달 살이 하러 왔다. 원룸 계약을 단기로 했을 뿐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대처하면 된다라는 그런 프로토콜까지도 지금 공유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 저희 한 달 살이 전입 신고가 1000여 건이 넘는다. 벌써 접수된 것만 해도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이 북갑 제가 지역 팩트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네, 이 북갑 지역은요, 실제 이 북구청에 들어가서 인구수를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매달 집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에서 나온 그 지역 중에도 만덕, 덕천, 그리고 구포, 저도 다녀오니까 이제 다 알게 되었는데요. 꽤 듣고 계시는군요. 이 세 개 동에 그 뭐 1동, 2동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만덕, 네, 구포, 덕천. 네, 덕천. 요 지역의 그 인구수를 그대로 이제 엑셀 파일로 주로 올리기 때문에 요 지역만 딱 통계를 내서 보면 원래도 이 북갑 지역 자체가 근 10년 동안 계속해서 약 한 뭐 300명 정도씩 그렇게 인구 감소 지역이었다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뭐 언론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지역이 갑자기 4월만 해도 뭐 1000명이 늘었다. 그러면 5월은요? 5월께 이제 나오겠죠. 6월이니까. 그럼 5월 거까지는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해서 이 지역의 투표권을 가지려면 22일 전까지 해야 됩니다. 투표일 22일 전까지. 그때 그 날짜가 5월 12일이기 때문에 지금 4월 말까지의 그 전입 수는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의혹들을 사람들이 이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뭐 1000명이 넘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5월 12일까지도 한번 이제 6월 이제 되었으니까 아마 그게 나온다면 4월과 5월에 예상되는 이 전입신고 수치를 알 수가 있는데요. 뭐 1000명 정도면은 인구수가 그래도 뭐 13만 명 조금 안 됩니다. 북값이. 그런데 1000명이면 별로 얼마 많은 수가 아닌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트 하나를 지어도요, 아주 대단 지어야지 1000세대가 넘어갑니다. 보통 뭐 아파트 단지 하나가 이제 입주를 시작하면은요, 뭐 480세대, 뭐 650세대 이렇게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1000세대가 넘게 그렇게 전입신고를 했다? 이것은 그 지역에 아주 큰 어떤 아파트 단지, 대단지 개발이 있었어야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런 게 없이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쨌든 이런 식의 그 수치를 볼 때 그건 좀 다소 이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주 이례적이다.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에서 아주 이례적이다. 그리고 그 외에도 현재 그 유사 선거사무소로 의혹을 받고 있는 곳들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구포라든지 만덕, 덕천 이런 쪽에 뭐 땡땡 횟집 이래가지고 주소가 이미 나와 있고 심지어 대놓고 도토리 쉼터라고 하는 간판까지 걸었다가 이게 선관위 출동을 하니까 내렸죠. 네,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주소지에서는 사실 이 주소지까지도 다 뭐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그 지역은 누가 잠입 이렇게 취재를 했는지 몰카처럼 핸드폰으로 이렇게 담겨있는 영상에 보면은요, 그 한동훈 후보의 소성화 같은 것도 벽에 붙어 있고, 그리고 어떤 모 커피숍에서는, 이거 비밀인데 사실은 피켓 우리가 보관해주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발언까지 다 녹취나 아니면 영상 그런 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뭐 누군가가 이 국민들의 막 아주 큰 사랑을 받아서 당선이 되는 건 당연히 추천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교육자로 생활을 하면서 저는 아이들한테 이 입시는 정당한 것이고 정정당당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정의롭다라고 저는 가르쳤는데 지금까지 이 짧은 이 선거 기간 동안에 한동훈 캠프에서 보여준 것들은 단체로 버스 대절해가지고 자원봉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박민식 후보의 캠프 사무실 바로 앞에서 길을 막는 그런 눈살 찌푸리는 행동을 했고 또 하정우 후보 측 지지자와 몸싸움까지 벌였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30년 구형을 할 때 그 검사단에 가장 앞에 이름이 있었다라는 네. 그 말에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욕을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대동을 하면서 이 지역민들에게 좀 위화감,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들을 했다라는 것. 그 외에도 뭐 이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위장 전입이 의심된다. 뭐 유사선거사무소 등등 해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심지어 마이크 사용 불가 기간에 마이크까지 들었는데 그것도 선관위에서 제대로 해석을 해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 지금 한동훈 후보 측은 사실은 약간 이 담장이를 건 듯한 그 위험 수위에 이르는 그 불법 선거 운동 관련된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한 것 중에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30년 구형, 내가 그 윤석열이다 한 거고, 내가 난 이름만 빌린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내용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허위사실 유포로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 검사팀 안에 여러 가지 그 재판 그 서류에 보면은요. 검사 해놓고 가나다 순도 아닌데 본인의 이름이 가장 먼저 올라가 있고 주변에 다른 이제 법조인께 물어보니 이것은 논문의 제1저자 이런 것처럼 가장 많이 기여를 한 핵심 인물이 가장 앞에 쓰는 것이 물론이죠. 맞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모르니 그렇게 물고 빨고 하던 윤석열한테 물어보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정말 정도에 좀 어긋나는 듯한 그런 센 발언을 하는 것도 네. 저는 좀 예의가 예, 아니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